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식을 사람으로 낳아 개로 키운 연계술사 어머님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피눈물 줄줄줄. 제목: 맨날 우리 아들 하더니 결국엔 개폐륜 인간 말종이 탄생했어요. 이제는 엄마도 피눈물을 줄줄줄 흘립니다. 원제 우리 아들 부둥부둥 하다가 히키코모리 폐륜화 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중반 기혼 여성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20살짜리 놈팽이 동생놈 치킨 4처먹일 돈은 있고, 돈 버는 누나한테는 여기 너 먹을 거 없다 라는 글을 읽고 피가 끓어서 글 써봐요. 참고로 폰으로 쓰는 거라 오타 맞춤법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의 아들은 올해 기준 30살이에요. 참고로 이 거대한 쓰레기는 다른 사람이 아닌 엄마 당신 스스로가 만든 희대의 폐륜화 완전 똥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 히키코모리 백수에다 프로 핏발러를 옆구리에 끼고 살면서 피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요, 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너 먹을 건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요. 같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엄마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삼겹살은 기본이고 그 외에 맛있는 거 있으면 맨날 당신 아들에게만 아이고 내 새끼 많이 먹어라 이러면서 막 챙겨 먹이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엄마 나도 먹고 싶어 라고 하면 너는 좀 이따가 우리 꽁꽁이 다 먹고 나면 그때 먹어 이러면서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했는데 항상 그랬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는 살림이니 늘 당신의 귀한 아들 목만 사왔고, 고기가 아닌 과자처럼 킵이 되는 것들이라면 장롱 같은데 꽁꽁 숨겨놓곤 없다고 했어요. 남는 거 줄게 해놓고 숨기는 거죠. 이런 걸 진짜 맨날 보면서 자랐습니다. 게다가 이 새끼 성격은 또 얼마나 사납고 더러운지 간혹 몸싸움을 하게 되면 저는 항상 참아잡고, 특히 10살 때 후라이팬으로 코를 정통으로 맞아 쌍코피 줄줄 흘리며 엉엉 울고 있는데 엄마가 그 모습을 보더니 버럭 하면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땡땡이 너는 왜 힘없는 동생을 괴롭혀? 언제나 항상 그랬어요. 엄마의 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다른 이유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제 탓이었어요.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언제나 가해자, 그리고 저 새끼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늘 피해자였죠. 그렇게 25살이 될 때까지 저는 가해자로 지목이 됐고 늘 쳐맞으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막 경찰 부르고 난리 났던 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집을 탈출했고 그대로 지방으로 도망치다 내려가서 30대 중반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한 7, 8년 여기 정착해서 쭉 살고 있는 중이에요. 또 사랑하는 신랑도 여기서 만났고 말이죠. 아무튼 지금은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소중한 아들인 저 피해자 새끼는 대학을 졸업 후 지금까지 직장은커녕 변변한 알바도 해본 적이 없으며 지난 수년 동안 오직 엄마가 주는 카드로만 연명, 1년 내내 집에 콕 처박혀선 배가 고프다? 그럼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러다 졸리면 자고, 자다 일어나면 게임하고, 집에 손님이 오면 없는 척을 합니다. 벌레 같은 놈. 거기다 아빠가 본인에게 말을 걸려고 하면 잔소리가 아니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요, 바로 욕을 하면서 방문을 쾅 하고 닫아버립니다. 이후 답답한 마음에 아빠가 조금만 더 말을 걸려고 하면 악에 받쳐 소리 지르고 방문을 포함해 온갖 물건을 다 부셔버려요.
아, 그러고 보니 전날 저희 아빠가 갑자기 아파서 수술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엄마가 사정이 있어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의서를 써줄 다른 보호자가 필요했는데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 받고 그냥 그렇게 쌩 까버리는 바람에 결국 제가 병원에 가서 수술 동의서를 써주고 왔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서울까지 2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 이 미친놈은 아빠가 실려간 걸 알고 있던 새끼였어요. 그런데 게임한다고 전화를 안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엄마도 피눈물을 줄줄줄 흘리네요. 그러니까 꽁꽁아 밥 먹었어? 밥 먹을래? 등등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의 잔소리나 참견을 하려고 들면 바로 소리치고 막 거세게 난동을 부린다고 해요. 절대로 해선 안 될 개쌍욕은 기본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신발 이런 욕을 한다 이겁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이 피해자 새끼와 큰 싸움 없이 그냥 자연스레 연이 끊겼는데요. 물론 그 개같은 꼴 안 보려고 탈출을 한 건 맞지만 그날도 뭐 싸움을 하고 나간 건 아니니까요. 이미 그 이전부터 철저히 준비된 계획이었고 그때 실행을 했을 뿐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새끼는 제 연락을 절대로 안 받아요. 아빠 수술 동의랑 그 외 급한 일로 몇 번 전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다 제가 정말 어쩌다 집에 가면 이미 밖으로 나가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아기를 낳았는데요. 임신 기간은 물론이고 출산 때도 마찬가지. 그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걸 구체적으로 다 쓰려면 한 20편 장기 시리즈물로 연재를 할 수 있을 정도지만 그냥 이 정도만 쓰고 말게요. 근데요, 참 신기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챙기고 잘 먹이고 어화둥둥 내 새끼 부둥부둥하며 키우고 저처럼 학대를 당한 적도 없는데 이 새끼는 왜 아직까지 저런 기생충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 참, 엄마는요, 이것도 제 탓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저는 엄마 눈엔 영원한 가해자인가 봐요. 니년 때문이야! 이거죠. 그런데 글을 쓰다 보니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기네요. 혹시 저희 집 말고 맨날 우리 아들 어하둥둥 부둥부둥 하고 살다가 아들이 이렇게 개차반된 집도 있나요? 만약 있다면 특히 30이 넘은 아들들이 그러고 있다면 그런 아들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학대당한 기억은 물론이고 상처가 지워지지 않아 부모님의 노후 전혀 신경 쓰고 싶진 않은데 정작 자식 노릇을 해야 할 저 새끼는 이 나이가 되도록 히키코모리에 연애도 못하고 아니 보니까 죽을 때까지 독립도 못하고 엄마 피 쪽쪽 빨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바보 같은 엄마, 저토록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다가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라며 제 탓만 하고 있다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댓글 1번. 아니, 쓰니도 좀 답답한데요? 뭐하러 그 집 소식을 계속 듣고 있어요? 앞으로 그 집과 관련된 것들은 부고 소식 말곤 아예 안 듣는 걸로 하고 지금 당장 부양 포기 각서나 준비해요. 2번. 지도 누나 보기가 껄끄럽겠죠.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고 잘 사는 누나를 보니까 사람 구실 못하고 부모한테 기생하는 본인 생각하니 현타도 오고 자괴감이 드니까 그러니까 안 보고 싶은 거겠죠. 사실 이런 경우 그나마 해결책이 부모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집 밖으로 내쫓아야 하는 건데 저런 병신들은 생각하는 게 음흉해서 부모가 내쫓는다고 하면 바로 나쁜 마음을 먹고 부모를 찔러 죽이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그게 걱정이네요. 대댓글 쓰니 사실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이젠 아들이 좋아서 부둥부둥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뭐라 못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해서 부모님 나이 더 들어 요양원이라도 들어가면 얘는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난동을 부린다든지 칼을 들고 한다든지. 3번.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애까지 낳았다. 그러면 이제 동생 새끼뿐만 아니라 부모 같지도 않은 사람들하고도 연 끊으시죠?
그들이 더 늙어서 기대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들 잘못 키운 대가는 당신들이 알아서 받아야지. 그죠? 4번. 엄마의 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왠 줄 알아요? 어차피 님네 부모는 저 새끼 님한테 맡길 궁리나 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알아요? 저런 부모에게 딸은 평생 호구입니다. 대댓글.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저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엔 20대 중반 고졸 백수의 친구도 없고 알바 경험도 없는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벌써부터 저한테 하는 말이 너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니네 오빠 꼭 써야 한다. 진짜 맨날 이런 소리를 해요. 일해본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엄마 아들 이 미친 인간을 쓰라면서 또 돈은 많이 주라고 하네요. 뭐 그딴 일 절대 없겠지만 듣자마자 기분이 나빠서 내가 왜? 이러니까 바로 버럭합니다. 지 하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년! 이러면서 욕을 해요. 대댓글 2. 내 장담하는데 나중에 더 늙잖아? 그럼 지 아들한테 재산 싹 다 주고 쓰니한테 맡길 거예요. 네가 아들보다 잘 사니까 좀 맡아라. 이러면서 말이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에겐 무조건 아들이 더 불쌍한 존재입니다. 무조건 피해자야. 5번. 저딴 학대범을 또 부모라고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구만. 아이고 너 그러다가 빨대 꼽힌다. 노부모 수입 없어지면 아니 돌아가시고 나면 저 히키코모리 페류나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아직도 연락을 안 끊으셨나 그래? 아이고 쓰니 겁이 없구만. 그렇구만. 6번. 혹시 모르니까 부모 부양 포기하는 방법 찾아서 미리미리 조치를 해놓으세요. 집 주소도 열람 안되게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시고 폰 번호도 웬만하면 바꿔요. 뭐 그게 아니라면 차단이라도 해놓던가. 부모들이 조금 더 늙으면 아들 상대하는 게 힘들어져 결국 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호구같이 동생 책임지지 말고 님 자신과 평화로운 가정을 꼭 지켜내야 해요. 7번. 저런 것들이 사이버에서 똑같은 여자 만나고 그대로 사고 쳐서 애 낳으면 그건 진짜 끝장이에요. 제가 아는 언니 딸이 지금 31살인데 딱 본문에 나오는 저런 종자인데요. 참고로 얘는 오냐오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페류나가 됐죠. 지금 투룸에 살고 있는데 게임을 하다 만난 지랑 똑같은 기생충 남자를 집으로 끌고 들어와 이 세 명이 한 집에서 다 같이 사는데 엄마랑 딸이랑 그 미친놈이랑 같이 사는데 우리 불쌍한 언니가 혼자서 다 벌어 먹여 살리고 있어요. 아니 나이 60이 넘어가는데 식당 일에 청소에 거기다 언니 몸도 많이 아픈데 쉬지도 못해요. 저 쓰레기들 때문에. 8번. 저러다가 나중에 어찌 되는 줄 알아요? 바로 저희 큰아빠처럼 됩니다. 저희 큰아빠 지금 나이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희 할머니한테 기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좋아 할머니한테 기생하는 거지 실제로는 다른 형제들 즉 우리 아빠랑 작은 삼촌이랑 고모들이 할머니한테 매달 돈을 주는 거니까 본인 동생들 돈으로 기생을 하며 사는 거죠. 평생을. 사실 여기선 제가 큰아빠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큰아빠라고 안 불러요. 인간이 너무너무 한심하거든. 저 나이가 될 때까지 일도 안 해봤어. 결혼도 못해. 그리고 하는 꼴이 본문의 동생이랑 완전 똑같네요. 다른 가족들이 찾아가잖아. 그러면 쪽팔려서 보기 싫은 건지 뭔지 집을 나가 숨어있고 또 저희 아빠가 일을 알선해줘도 하기 싫대요. 참고로 저희 아빠는 할머니 돌아가신 후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릴 거라고 하는데 혹여 칼부림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진짜 답도 없는 인간이고 저희 아빠가 할머니랑 저 미친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보면 제 속도 똑같이 타들어가요.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 야, 저도 저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항상 자기들이 피해자야. 무슨 이게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자기가 노력을 안 해놓고 다 뭐 사회 탓이다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일이 생겨도 다 남 탓이고 자기는 피해자야. 저게 마지막에 나온 말처럼 칼부림 날까봐 걱정이다 하는데 저게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기가 피를 빨고 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걸 이건 진짜 답 없죠. 얼른 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